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바로 7월 1일입니다. 2018년 하반기가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 7월 1일에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요, 6월 29일, 30일 우리가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미국에서 상당히 큰 좋은 암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7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려고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정도 상반기 결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 하반기, 특히 7월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좋을지, 제 의견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걸 하나씩 그 근거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지금 페인풀 하프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상반기를 보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 섹터에서 좋은 쪽과 나쁜 쪽을 비교했는데요. 가장 베스트는 맨 아래 오일이었습니다. 오일. 석유값이 약 20% 정도 상반기에 올랐습니다. 이게 그래서 베스트고요. 워스트는 뭐냐면 당연히 이머징 마켓 주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머징 국채, 그 다음에 이머징 환율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오일이 상승해서 좋다 하지만 사실 오일은 이미 우리들 느끼고 있죠. 석유 가격,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오일 베스트가 오일도 워스트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게 없는 상반기였습니다. 이걸 다시 보면 크게 지금 세 가지 차트를 보여주는데 맨 위가 이머징의 환율, 두 번째가 이머징의 주식, 세 번째가 이머징 국가들의 채권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1, 2월 이후로 가장 많이 추락한 게 이머징 국가의 채권 금리, 가장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머징 국가의 주식, 이것만 봐도 약 19%, 18% 하락했습니다. 우리 수준 정도 하락했죠. 그 다음에 오히려 차라리 덜 위험했던 게, 덜 손실을 덜 해줬던 게 환율입니다. 이머징 환율. 한국 같은 경우도 환율이 지금 50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한국뿐만 아니라 이머징뿐만 아니라요. 이게 이머징이 내리면 이머징만 내리진 않죠. 글로벌이 같이 반응하는데, 이게 지금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입니다. 올해 1월 고점보다 지금 현재 6월 말부로 정확하게 10조 달러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10조 달러 그러면 별로 크게 안 느껴지죠? 네, 우리나라 GDP가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 8개가 갑자기 지구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 정도로 큰 돈이 사라졌으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그 나라까지도 경제적으로 부쩍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시장, 환율, 이머징, 여러 가지 등이 오일을 빼고는 안정을 보이지만 추락했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당연히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입니다. 채권금리가 그냥 오르지는 않았겠죠. 예.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려가면서 채권금리 상승이 이머징의 자본 유출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머징 자본 유출과 함께 시작된 그 결과로 알려진 환율 위기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불과 며칠 전까지 트럼프와 시진핑의 tit-for-tat이라고 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 때문에 이 미중 무역 분쟁, 미중 관세 분쟁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런 위기로, 이런 원인으로 사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원인 중에요, 미국의 금리와 이머징 환율 위기는 붙어 있으니까 사실 이건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세 번째, 미중 무역 분쟁, 관세 분쟁이 저는 감히 끝났다고 선언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든 사이, 주말을 즐기는 사이 29일, 30일에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암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미중무역 분쟁을 제가 감히 끝났다고 한 달쯤 방송에는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끝났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주말에 있었던 언론 보도입니다. 미국의 자존심 그러면 할리 데이비슨, 웬만한 승용차보다 가격이 비싼 오토바이 아시죠? 할리 데이비슨이 생산기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겨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왜? 관세 분쟁 때문에 힘들어 못 참겠대요.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에 이어 인디언 모터사이클도 미국의 중견 오토바이 제조사인데요. 해외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나왔고요. 또 GM, 미국의 자동차 회사죠. 포드와 GM이 트럼프 관세 위험 때문에 못 버티겠다. 차라리 나 그냥 생산 기지를 신형 SUV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거 멕시코에서 생산하겠다. 그냥 관세 부담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이 관세 분쟁, 무역 분쟁을 일으킨 게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과는 전혀 엉뚱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특히 GM이나 할리 데이비슨,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이게 인력 고용하는 수준이 상당한 숫자거든요. 이들 나라가 해외 이전 고려하겠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업체는 왜 그랬을지 그 힌트를 철강 가격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철강 가격이 지난 미국에서 2월 16일에 중국, 일본, 등등 해서 한국은 이따 다행히 빠졌죠. 세이프가드 형태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공급되는 철강 가격이 2월 16일 이후에 30% 이상이 올랐어요. 30% 이상이 올랐다는 얘기는 뭐죠? 할리 데이비슨이나 인디언 모터스, 그다음 GM 같은 회사들은 철강을 공급받아서 제품을 만드는데 이들의 단가 인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단가가 올랐는데 기존의 단가를 맞추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비용 절감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 뭡니까? 일자리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저 오른쪽에 보면 작은 그래프 보이죠? 지금 이게 고용 숫자를 나타내는데요. 왼쪽에 빨간색이 스틸 컨슈밍, 그러니까 철강 수입업체의 일자리와 오른쪽 조그만 그래프 이거 철강 제조업체의 일자리 수를 비교했는데요. 무려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즉 철강 수입업체에 일하는 근로자가 철강 제조업체보다 10배가 높은 거예요. 당연히 철강 수입업체의 관세가 올라서 매출이 힘드니 왜? 할리 데이비슨 저런 나라 해외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철 일자리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철강 생산업체에서 저렇게 줄어드는 일자리를 감당하기 불가능합니다. 이거 트럼프 요즘 아마 좀 어려운 말로 멋줄 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이에 대해서 얼마나 미국 무역 관세에 대한 압력이 얼마나 제대로 조용히 대응하고 있냐면요. 이게 지금 현재 국제 소이빈 콩 가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농산물 수출이 세계 1위입니다. 이 농산물 수출에서 또 1위를 차지하는 게 뭐냐? 소이빈입니다. 콩입니다. 콩. 중국이나 한국이나 콩을 많이 수입합니다. 두부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 수입하는 나라 중국에서 가만히 있다가 제대로 농산물에 대해 실제로 말만 얘기했을 뿐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달 동안 콩 가격이 30% 하락했습니다. 미국 아마 농민들 난리 났을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글로벌 정치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우파의 농민들이 상당히 우호적인 세력입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데요. 콩 가격이 30% 빠지고 트럼프를 계속 지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돈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즘 미국은 11월, 10월에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에 대비해서
예비경선, 즉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이러면 트럼프가 내세우려는 후보들한테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좀 위안한데요. 지난번에 미국이 무역분쟁에서 이기고 중국이 질 수밖에 없다. 무역 규모 때문에. 그럼 중국이 택할 일은 결국은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그 실리를 챙기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방송에서 지난 2번 정도 말씀드렸죠. 위안화가 2달 만에 6% 절하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나라 6%라면 1,000원 하던 환율이요. 1,060원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수출기업들이 6% 앉아서 6%의 단가 인하된 것과 똑같거든요. 같은 가격으로 팔아도요. 그냥 수입은 6% 늘어나는 거죠. 즉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뭐 500억 달러 규모의 뭐 관세를 올리겠다 이랬는데 중국은 전체 수출품에 대해서 6%의 단가의 원가 하락에 영향을 받으니까 효과를 얻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되게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 중국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 핵심 품목들을 비교해봤는데 위에 붉은색들 보면요. 이게 비중입니다. 모바일폰 같은 경우는 15% 정도 비중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이게 하웨이전화겠습니까? 아니죠.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중국에서 현지 생산되는 이런 미국 기업의 주요 생산품을 중국으로부터 다시 OEM 했으니까 수입을 하는데 이 비중이 만만치 않아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이 생겨서 단가가 오르면 중국도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이 실제로 순이익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미국 정치에 미국 기업들이 당연히 노비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가 많이 6% 정도 절하된 만큼 중국이 채권 금리로도 혼란을 좀 받아야 미국한테 무릎을 꿇을 건데 이 보이시는 게 지금 중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거든요. 뭐 영향 없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중국이 위안화를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게 아니라요. 중앙은행이 거의 고정환율제이기 때문에 반대로 조절하고 있거든요. 즉 6% 하락한 것은 중앙은행의 의도적인 거고요. 시장들은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채권을 사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중국이 크게 영향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별 영향이 없지만 미국은 달러 인덱스만 보면 올해 들어서 5% 상승을 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중국이 위안화는 6% 빠졌고 달러는 5% 상승했어요. 그러면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 기업은 11%의 원가 인하 효과를 얻는 거고요. 반대로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기업들은요. 11% 비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를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낮추겠습니까? 일자리 날려야죠. 비용을 절감해야 돼. 비용 절감하면 미국 경제에 소비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 할리 데이비슨이니 뭐 이런 것들, 이런 회사들이 나 죽겠다 하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타가 우리가 잠자던 토요일날 새벽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버틸 수 있는 길은 미국의 GDP가 상승하면 된다. 그리고 아틀랜트 패드나 센트리스 패드에서 2분기 미국의 GDP 상승을 상당히 높게 예상하고 있더라라는 얘기 방송을 했었죠. 근데 보시면 왼쪽에는 애틀랜타 패드의 GDP 예측치인데요. 거의 여기 왼쪽입니다. 왼쪽 4.7% 정도 올라갈 거라는 게 무려 3.7. 근데 이 수치는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오른쪽의 센트리스 패드에서는 3.5에서 거의 1.2 정도 수준까지 예측치를 낮췄습니다. 잘 보세요. 미국의 관세 분쟁, 무역 분쟁으로
지난번에 보면 100억 달러 정도 무역 적자가 줄어들어서 트럼프가 상당히 인기를 얻었었는데 실제로 일자리가 날리는 것은 미국의 수입업체들이었고 수입업체들이 일자리가 날리고 그 다음에 그 수입물품을 가지고 제품을 하는 미국의 GM, 할리데이비슨 등의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GDP의 성장률 예측치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류 언론에서 이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거기에 콩 가격까지 하락하고 실제로 위엔화와 달러 가치의 역방향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 트럼프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 전에요. 중국 기업이 투자하는 중국 지분율이 25% 이상 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투자 제한을 하겠다는 것으로 다우지수가 상당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구상을 일단 철회하는 것으로 언론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철회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오 안 서잖아요. 중국하고 이기는 그 뉘앙스를 줘야 정치인들이 이점을 얻는데 일단 이런 거 소리 소문 없이 빠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로 6월 말부로 미국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중국과 무역 분쟁에 저는 100기를 올렸다고 봅니다. 이미 할리데이비슨, GM 등 미국에서 상당한 숫자의 일자리를 제공하던 회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겠다. 이거 상당한 타격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7월달 시장을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달러화 인덱스를 보는데요. 자, 지금까지 달러화 지수가 상당히 오르기만 하다가요. 6월 30일 토요일날 새벽 0.93% 하락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저는 미국의 중국 무역 분쟁, 중국의 관세 분쟁과의 방향 전환을 시장이 먼저 알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안화 강세든 위안화 약세죠. 약세 부분과 달러화 강세가 역으로 일어나면서 미국에 피해가 주는 것을 이미 시장이 안 된다고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이 하락의 달러화 인덱스의 하락 추세는 여기 밑에 빨간 부분 92.78포인트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적어도 일주일 아니면 2주 정도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이유로 저는 7월의 첫째 주부터 이머징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 지난 상반기에 이머징이나 전 세계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인 미중 무역 분쟁은 시나무로, 공식적이 아닙니다. 시나무로 끝났다. 왜 확언 끝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사라질 가능성이라고 얘기했느냐? 너무 이렇게 결론을 내면 안 된다고 방송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99% 실현 끝났다고 봅니다. 당연히 세계 중에 하나 악재가 사라졌으니 시장이 좋죠. 그 악재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달러화 인덱스의 약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아직도 시장의 우려는 상존되어 있습니다. 즉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완화 축소 부분이 월스트리트가 가장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거고요.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이게 끝나지 않는 한 이머징 위기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부분 GDP 2분기 GDP 예상치를 보세요. 애틀랜타 페달은 3.34로 상당히 긍정적인 차가 분명히 더 빠집니다. 그래서 1.1%대까지 떨어진다면 미국 금리 인상이 쉽게 되지 않을 거고요. 더군다나 패드 압박용 아마 7월 25일에 패드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이 예정되어 있을 건데요. 그때에 비슷하게 맞춰서 아마 일주일 전쯤에는 인도네시아, 인디아 앞부분에 방송했죠. 그런 나라들을 강하게 흔들어서 금리 인상을 앞으로 남아있는 두 번을 한 번 정도 줄이거나 적어도 양적 완화 축소만이라도 쉽게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상반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7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이제 시장이 좋게 될 거라고 보니까요. 안심하시고 물론 이머징 국가에 대한 압박 이 부분은 사실 미국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흔들어서 미국 금리 인상을 막아낼 그런 위험은 분명히 있지만
이제 크게 상반기처럼 아주 큰 영향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7월에는 모두 다 좋은 수익 기대하겠습니다. 안녕.